투석 받으시면서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국물도 안 드시고 칼륨도 조심하고 나트륨도 줄이면서 정말 철저하게 식사 관리 하시잖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채소 껍질도 다 벗기고 깍둑 썰기 해서 물에 한참 담가다가 또 그 물을 몇 번씩 갈아주고 데쳐내고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시간이 갈수록 입맛은 더 없어지고 기운도 점점 빠지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온몸이 무겁고 계단 하나 오르는 것도 숨이 차고 투석받고 집에 오면 하루 종일 누워만 계셔야 할 정도로 기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속에서 이런 억울함과 의문이 들죠. 나는 이렇게 먹고 싶은 것도 참아가면서 목숨 걸고 관리하는데 왜 내 몸은 날이 갈수록 더 힘들어지지? 아니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 투석 받으시는 환자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 놓치고 있는 한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수치를 잘 관리하겠다고 이것저것 계속 줄이고 빼고 제한하다 보니까 정작 우리 몸이 버티고 생명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필수 영양까지 같이 줄여버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8년 동안 신장내과와 투석실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직접 만나고 진짜 자주 들었던 말이 있거든요. 선생님, 저는 병원에서 하지 말라는 거 하나도 안 하고 하라는 대로 정말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요즘 기운도 없고 살이 빠질까요? 수치를 지키려다가 몸의 기초 체력 자체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단순히 무엇을 더 철저하게 제한할 것인가를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열심히 관리하시면서도 정작 대다수의 환자분들과 보호자분들이 놓치기 쉬운 핵심 딱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특히 두 번째, 세 번째 이야기는 여러분이 그동안 알고 계셨던 식단 관리의 틀을 완전히 깨주는 의외의 이야기일 수 있으니까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래요. 그리고 투석 시작하신 뒤에 피로하고 힘들어도 정말 열심히 식사 관리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으셨거나 오히려 체중이 빠지셨다면 오늘 영상 보시고 꼭 고정 댓글도 확인해 주세요. 여러분이 그동안 놓치고 계셨던 각 개인을 위한 맞춤 식단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만 드려볼게요. 마음속으로 한번 답해보세요. 오늘 아침이나 점심에 드신 식사 그 한 끼에 칼륨이 몇 mg이나 들어있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이는요, 나트륨, 단백질은 정확히 몇 g이 들어갔나요? 아마 100명 중 99명은 정확하게 말씀하기 어려울 겁니다. 전문가들조차 눈대중만으로는 몇 끼니 정확한 미리그램을 계산해낼 수 없어요. 그런데 조금 이상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칼륨 하나 줄이려고 채소를 담가놓고 끓는 물에 데쳐서 그 영양분 다 녹아나온 물을 버리고 칼륨 놓다는 과일은 마트에 가도 쳐다도 보지 않아요. 그리고 또 인수치 오른다고 가공식품이나 어묵, 소시지는 쳐다도 안 보고 나트륨 줄이려고 국물은 아예 끊었습니다. 이렇게 음식 재료 하나하나에는 영혼을 쏟아서 관리하는데 정작 방금 내 입으로 들어간 한 끼 전체에 칼륨과 나트륨이 얼마나 총량으로 들어왔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칼륨을 줄이려고 2시간 동안 물에 담갔다가 푹 데쳐서 나물을 만들었어요. 이 나물 데쳤으니까 안전해 하고 거기에 쌀밥 한 공기를 뜨고 단백질 섭취는 해야 하지만 혹시나 인이 오를까봐 고기 반찬은 조금 준비합니다. 거기에 김 몇 장 그리고 다른 저염 반찬 2-3가지 정도를 같이 상에 올립니다. 반찬 하나하나는 정말 하는 노력으로 열심히 전처리하고 조리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밥상에서 데친 나물 한 젓가락만 딱 집어먹고 식사를 끝내지 않잖아요. 밥도 먹고 고기도 먹고 김도 싸먹고 나물도 먹어요. 그렇다면 이 재료들이 내 위장 속으로 다 들어갔을 때 합쳐진 한 끼 전체의 칼륨은 과연 얼마일까요? 이는 얼마일까요? 이걸 매 끼니마다 거울로 달아가면서 칼륨 환산표를 보고 계산해서 드신다? 이건 정말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다 보면 환자분들이 정말 억울한 표정을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아니 인터넷에서 이렇게 하라고 해서 채소도 다 물에 담가서 먹고 데쳐 먹는데 왜 맨날 피검사만 하면은 인수치, 칼륨 수치가 높아가지고 투석할 때 혼나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저칼륨 재료를 먹는 것과 한 끼 전체의 칼륨 총량을 관리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전처리를 해서 칼륨을 30% 줄인 나물이라도 그걸 얼마나 많이 드셨는지 그리고
그리고 쌀밥이나 칼륨이 들어있는 다른 반찬과 얼마나 같이 드셨는지에 따라 실제로 내 몸에 들어오는 섭취량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磷과 나트륨도 마찬가지고요. 결국 우리는 그동안 이 음식 하나 먹어도 돼요? 안 돼요? 라는 질문은 수백 번씩 해왔지만 그래서 내가 방금 먹은 이 한 끼 전체의 영양균형은 어떤가? 라는 질문은 한 번도 던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이 지점에서 투석 환자분들의 잘못된 열심히가 시작됐다고 봐요. 한 끼에 내가 정확히 얼마나 먹는지 총량을 모두 모른 채 그냥 불안하기만 하니까 결국 혈액검사 수치 하나 맞추려다가 식사 자체가 너무 작아져서 영양실조에 걸려버리시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미 혈액투석을 받고 계신 분들은 무조건 적게 먹고 줄이는 것이 식사의 목적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혈액투석 과정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투석기 필터를 통해서 몸속 폐물이 빠져나갈 때 안타깝게도 우리 몸에서 꼭 필요한 아미노산과 단백질도 함께 씻겨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투석 환자는 투석을 받지 않는 일반 신장병 환자보다 오히려 단백질 양을 늘려야 돼요.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해주지 않으면 우리 몸은 자기 자신의 근육을 녹여서 에너지로 쓰기 시작해요. 그러면 체중은 더 줄고 기력은 떨어지고 근육량도 줄어들어요. 그럼 감염에도 취약해집니다. 따라서 식단을 바라볼 때 반드시 두 가지를 동시에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위험한 성분을 줄였는가, 그리고 내 몸에 필요한 영양소와 단백질은 제대로 채우고 있는지. 우리 몸의 위장은 저칼륨 나물 한 가지만 따로 흡수하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 입으로 들어간 한 끼 밥상 전체를 한꺼번에 소화하고 흡수하기 때문이에요. 사실 요즘은 환자분들이 식사 준비하기 힘드시니까 시중에 나오는 투석 환자용 반찬 같은 거를 또 따로 해서 배달을 시켜 드시거나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반찬 위주의 제품을 드실 때도 주의할 점이 있어요. 반찬만 배달되어 오면은 결국 집에 있는 밥을 따로 퍼야 되고, 또 모자란 것 같은 반찬들은 집에서 한두 가지 더 꺼내서 드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번 한 끼에 섭취한 칼륨과 磷, 나트륨, 단백질의 총량이 다시 흐려지고 계산이 안 되게 됩니다. 반찬은 저염인데 밥을 많이 먹거나 다른 반찬을 더 먹게 돼서 칼륨 수치나 혈당이 더 오르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죠. 반면에 최근에는 밥부터 시작해서 메인 단백질, 그리고 반찬, 채소 반찬까지 한 도시락 안에 한 끼 권장 영양 비율대로 딱 완결되어서 나오는 전문 케어식 형태도 있습니다. 이런 완결형 식단의 가장 큰 장점은 환자가 집에서 밥 양을 얼마만큼 잡아야 할지, 반찬을 얼마나 집어 먹어야 할지 머리 아프게 고민하고 계량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에요. 그 한 그릇 안에 투석 환자에게 딱 필요한 칼륨, 인, 나트륨, 그리고 단백질 양이 정밀하게 계산돼서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런 거는 조금 더 안심하고 편하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렇게 몇 끼니 들어오는 영양소의 총량이 오차 없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완결한 식단을 꾸준히 드신 분들은 매달 병원에서 하는 혈액검사 수치에도 좀 확실히 기복이 없고 안정적인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한 끼 전체를 통합적으로 보기 시작하면 여기서 여러분이 그동안 까맣게 잊고 계셨던 또 하나의 중요한 영양소가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바로 지방인데요. 여러분 혹시 평소에 칼륨이나 인 수치 확인하시는 것만큼 오늘 내가 먹은 한 끼에 어떤 종류의 지방이 들어있었는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거의 없으실 겁니다. 오히려 투석 받으시는 환자분들 중에는 기름진 거 무조건 몸에 안 좋다고 피하시거나, 지방을 먹으면 혈관이 막히고 살이 찌니까 무조건 빼고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지방이라고 해서 다 같은 지방이 아니에요. 버터나 가공육, 기름진 돼지고기 비계에 많이 들어있어서 혈관을 막고 콜레스테롤을 올리는 포화지방이 있는 반면에 올리브유나 들기름, 견과류에 많은 단일 불포화 지방산처럼 혈관 건강을 돕는 좋은 지방도 있어요. 그리고 등푸른 생선이나 EPA, DHA 같은 오메가3 지방산도 존재해요.
특히 이 오메가3 지방산은 최근 세계 신장학회와 투석치료 분야에서 가장 뜨겁게 주목받고 있는 핵심 영양소인데요. 2025년 의학계에서 세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학술지인 NEJM에 발표된 대규모 임상시험 연구가 있었는데요. 혈액투석 환자 1200명 이상을 대상으로 무려 3년 이상 추적 관찰을 진행했다고 해요. 그런데 매일 특정 용량의 오메가3 지방산을 4g을 복용하게 했더니 투석 환자들의 가장 큰 사망 원인인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주요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무려 43%나 줄어드는 놀라운 결과가 발표됐다고 해요. 우리가 시중에서 흔히 접하는 일반적인 반찬이나 대충 차린 식단과 정말 과학적으로 설계된 투석 전문 식단을 가르는 가장 큰 차별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히 칼륨과 인을 뺀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지방의 질을 어떻게 설계했는지, 오메가3와 불포화 지방산의 비율을 제대로 맞췄는지가 환자의 장기적인 생존율과 혈관 건강을 결정짓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당장 마트나 약국 가서 오메가3 영양제 사 먹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십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 영양제를 임의로 사드시라는 뜻이 아니에요. 연구에서 사용된 것은 치료용 제형이고 투석 환자분들은 이미 여러 가지 혈압약이나 인결합제, 어떤 분은 항응고제 등 복용하고 계신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고용량 영양제를 마음대로 드시면 출혈 위험이나 약물 상호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제 보충은 반드시 담당 투석실 전문의 선생님과 상의하셔야 해요. 제가 이 연구 결과를 여러분께 말씀드린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투석 환자의 식단을 생각할 때 항상 머릿속에는 이거 먹으면 안 된다, 이거 빼야 된다, 저거 빼야 된다 이렇게 빼는 것만 생각하고 식단을 끝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알려드리기 위해서예요. 제한할 것은 제한하되 그렇다면 그 비워진 한 끼를 어떤 건강한 영양소로 채웠는가 이것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해요. 기름 역시 무조건 100% 제거하는 것만이 답이 아니에요. 어떤 지방을 선택해서 어떻게 조리했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음식을 조리할 때 포화지방 대신 올리브유나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식물성 기름을 적절히 활용하면 음식의 풍미도 살아나서 떨어진 입맛을 좀 돋워줄 뿐 아니라 식사량이 너무 적어져서 고민이신 환자분들에게는 적은 양으로도 훌륭한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에너지원이 되어줍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안타까워요. 우리는 채소에 들어있는 칼륨, 엄청나게 예민하게 반응하시잖아요. 근데 정작 매일 먹는 내 한 끼 밥상에 어떤 질의 지방이 들어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무관심했던 거예요. 앞으로는 식탁을 보실 때 오늘 얼마나 뺐지? 라는 생각에서 한 걸음 좀 더 나아가셔서 오늘 내 한 끼는 무엇으로 알차게 채웠는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막상 이렇게 말씀드리면 선생님 말은 좋은데 그래서 당장 오늘 저녁부터 뭘 어떻게 채워야 할지 막막해요 하고 한숨을 쉬실 수 있어요. 당연합니다. 그동안 병원에서도 이런 인터넷에서도 전부 이거 먹지 마라, 줄여라 하는 이야기만 들으셨잖아요. 정작 어떻게 건강하게 채워나가야 하는지는 배우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막상 어떻게 채워야 하는지 궁금하시다면 오늘 영상 보시고 꼭 고정 댓글도 확인해주세요. 여러분의 개인의 수치도 유지하고 체중도 지킬 수 있는 맞춤 식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한 끼의 총량도 이해했고 지방의 질까지 잘 챙겼다고 해도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고도 정말 어려운 문제가 하나 남아있어요. 어찌 보면 제가 현장에서 환자분들과 만날 때 가장 안타깝고 정말 해결하기 힘들었던 문제이기도 해요. 제가 유튜브 댓글이나 개인 메시지로 환자분들께 가장 많이 받는 질문 패턴이 있거든요. 그건 선생님 제가 투석을 받고 있는데 양념치킨 하나 먹어도 돼요? 바나나 하나 먹어도 돼요? 제가 칼륨 수치가 이런데 이건 먹어도 될까요? 저건 먹어도 될까요?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항상
항상 굉장히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대답을 해드리거든요. 왜 그러냐면 환자분들의 질문은 특정 음식 하나에 맞춰져 있지만 정작 그에 대한 정확한 정답은 그 음식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주신 환자분 개인의 현재 몸 상태에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똑같이 월수금 혈액투석을 받고 계신 60대 환자분 3분이 계시다고 해볼게요. A라는 환자분은 다른 건 다 좋은데 이상하게 피검사만 하면 칼륨 수치가 6.8에서 6.0으로 항상 위험하게 높습니다. 반면에 B라는 환자분은 칼륨 수치는 4.1로 아주 안정적인데 인 수치가 7.0까지 올라서 매번 피검사할 때마다 흥나신대요. 또 다른 C라는 환자분은 칼륨과 인 수치는 모두 정상인데 식욕이 너무 없으셔서 한 달 만에 체중이 10kg이나 빠지고 알부민 수치도 떨어져 계신 상황이에요. 거기에 당뇨까지 갖고 계시고요. 그런데 이 세 분에게 똑같은 인터넷 정보나 방송을 보고 똑같은 처방을 내린다면 과연 그게 그분들에게 맞는 올바른 식사일까요? A 환자분에게는 칼륨 제한이 최우선이겠지만 B 환자분에게는 칼륨보다 인 제한과 인 결합제 복용이 핵심이에요. 그리고 C 환자분에게는 음식을 무조건 제한하는 것보다 오히려 계란이나 살코기, 올리브유 등을 활용해서 어떻게든 칼로리와 단백질을 더 섭취시켜서 칼륨과 알부민 수치를 올리는 게 생명에 걸린 과제입니다. 이처럼 똑같은 투석 환자라 할지라도 오늘 당장 내 밥상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는 영양순위는 사람마다 완전히 달라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정답을 찾기 위해서 인터넷이나 카페, 블로그를 검색하다 보면 점점 음식 하나하나에 갇히게 되는 거죠. 이거 먹으면 큰일 난다. 이거 먹으면 수치 오른다. 이건 칼륨이 높다. 이건 인이 높다. 그렇게 하나씩 빼고 제외하다 보면 어느 순간 식탁에 딱 앉으면 이거 먹으면 괜찮을까? 이거는 먹어도 될까? 멍하게 있게 되시는 거예요. 환자분들이 식단 관리를 어려워하시는 건 결코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요즘은 인터넷에 정보가 너무 넘쳐나요. 문제는 그 쏟아지는 정보 중에서 지금 당장 내 수치와 내 몸 상태에 진짜 필요한 맞춤 정보가 무엇인지를 스스로 판단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점이에요. 사실 시중에 투석 환자용이라고 해서 도시락이나 반찬을 판매하는 브랜드들을 찾아보면 몇 군데 있어요. 근데 환자 한 분 한 분의 매달 달라지는 피검사 수치와 기저질환을 세밀하게 분석해서 전문가가 직접 1:1 맞춤 영양 상담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주는 곳은 현실적으로 찾아보기 매우 어려워요. 환자마다 체중도 다르고 투석 효율도 다르고 검사 수치도 매달 바뀌는데 단순히 기계적으로 배달되는 음식만 먹어서는 완벽한 관리가 되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누군가 검사지를 함께 봐주고 환자분 이번 달은 인수치가 조금 오르셨으니까 고기 종류를 드실 때 이렇게 바꿔보세요 하고 전문적으로 가이드해주는 1:1 상담이 있다면 훨씬 줄어들 거예요. 여러분도 한 달에 2번씩 피검사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피검사 결과를 괜찮다고 하니까 그냥 흘려서 듣고 오시는 경우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노트나 메모지에 적거나 아니면 프린트해달라고 하면은 병원에서 해주실 거거든요. 그걸 가지고 내 칼륨 수치는 정확히 얼마인지, 인 수치는 지난달보다 어떻게 됐는지, 지금 내 알부민 수치는 정상 범위에 있는지, 지금 당장 내가 개선해야 할 식사나 이런 게 뭐가 있는지 이렇게 내 몸의 정확한 영양 상태를 파악하신 뒤에 내가 평소에 무엇을 얼마나 먹고 있는지 일기처럼 적어서 담당 의료진이나 병원 영양사 선생님과 꼭 점검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에게는 음식을 더 줄이는 엄격한 제한이 필요하지만 또 다른 어떤 분에게는 더 잘 먹고 영양을 채우는 양육의 식단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3가지 긴 이야기를 말씀드렸지만 결국 제가 여러분께 꼭 전해드리고 싶었던 메시지는 딱 하나예요. 앞으로는 식탁 앞에서 이 음식 하나 먹어도 되는지 1차원적인 질문만 던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대신에 내가 먹은 이 한 끼 전체 영양 균형은 어떤가? 그리고 그 한 끼가 지금 내 검사 수치와 내 몸 상태에 정확히 맞는가? 여기까지 깊이 있게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참아가면서 철저하게 관리하는데도 자꾸 기운이 빠지고 체중이 줄고 먹을 수 있는 반찬이 줄어들어서 삶의 즐거움마저 사라지셨다면 더 줄이고 더 빼기 전에 딱 한 번만 내 식탁 위 한 끼 전체를 통째로 다시 들여다보세요. 내가 얼마나 독하게 뺐는지가 아니라 정작 내 몸에 필요한 무엇으로 알차게 채웠는지를 보셔야 해요. 투석 환자의 식단은 한두 달 참았다가 끝내는 단기 다이어트가 아닙니다. 평생을 나 자신과 함께 가야 하는 삶의 일부예요. 억지로 참고 버티는 괴로운 식사가 아니라 내 몸을 알고 필요한 영양을 똑똑하게 채우고 수치를 스스로 조절할 줄 아는 즐거운 식사여야만 오래오래 건강하게 삶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부터 식탁에서 딱 하나만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불안함 때문에 음식 하나하나에 매달리고 있는 걸까? 아니면 내 몸을 살리는 제대로 된 한 끼를 관리하고 있는 걸까? 이 질문 하나를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는 것만으로도 오늘 이 20분짜리 영상을 시청하신 가치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내용이 매일 식단으로 고민하시는 환자분들과 보호자분들께 작은 희망과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요. 주변에 투석으로 고생하시는 다른 환자분들에게도 이 영상 많이 공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투석 환자분들이 정말로 궁금해하시는 알짜배기 건강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